정렬이란 사용자의 기준에 따라 행이나 열을 다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10월 거래처별 판매량을 날짜별 위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오름차순입니다. 오른쪽 눌러서 정렬,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말일부터 월 초로 다시 정렬이 됩니다. 큰 날짜부터 작은 날짜로 정렬이 다시 되는 것이죠. 판매 금액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오름차순을 눌러주면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재정렬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해준다면 큰 금액부터 적은 금액으로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처에 대고 정렬을 다시 한다면 오름차순을 하게 되면 기역 니은 순으로 거래처가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기가 쉽죠. 그런데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때 사용되냐면 거래처별 합계를 구할 때 한번 해보죠. 대구점 그 사이에다가 행을 하나 삽입합니다. 행을 삽입하고 이 대구점 판매 금액을 합계 구해 보겠습니다. 합계라고 입력하고 판매 금액 커서 놓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썸 함수로 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게 부분합이죠. 대구점의 부분합인데요. 포인트를 줬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려면 엄청 힘들죠. 그럼 부분합을 이용해서 거래처별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부분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날짜 위주로 입력을 했는데요. 날짜는 일단 무시하고 거래처하고 판매 금액 이 두 가지로 부분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 안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A를 눌러서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지정한 다음 데이터에서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을 거래처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거래처가 같은 거래처별로 묶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처별로 묶였습니다. 그런 다음 표 안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끝에 부분합 첫 번째 항목은 거래처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합계, 그 다음 판매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요. 확인 눌러주면 거래처별로 합계 금액이 산출되고 상세한 내역까지 표시가 됩니다. 각 거래처별로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외곽선의 1번을 누르면 10월의 총합계 금액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거래처별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 누르면 좀 전에 봤던 상세 내역과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외곽선이 보기 싫다면 부분합 옆에 있는 그룹 해제에서 개요 지우기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부분합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각 거래처별 합계 금액을 부분합을 이용해서 산출해 봤습니다. 분기별 매출액 표가 있습니다. 1분기 부분합, 2분기 부분합,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총합계 5번의 합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5번씩 계산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부분합에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부분합을 모두 지정합니다. 총합계까지 지정하고 수식 들어갑니다.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클릭합니다.
한 번에 계산이 되었죠. 부분합과 총합계 금액이 한 번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판매량표에 내용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네 번째 행마다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배경색을 노란색 계통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네 번째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표 끝까지 하나하나 개수를 세면서 넣기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네 번째 행에 배경색을 놓고 네 번째 행까지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메뉴에 보면 서식 복사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텍스트, 문자만 빼고 서식만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클릭하고 나머지 표를 모두 지정해주면 밑으로 쭉 내려서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네 번째 행마다 노란색 배경이 깔립니다. 네 번째든 세 번째든 뭐 다섯 번째든 그건 사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알아두면 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기능은 정렬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합니다. 거래처별 판매량 표에서 거래처별 판매량 따로 추출하고 싶다면 먼저 표 안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필터 클릭합니다. 표 제목에 필터 버튼이 나타납니다. 거래처에서 모두 선택을 지우고 대전점 확인, 대전점만 추출이 됩니다. 이것을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새로운 파일이나 또는 새로운 워크시트 클릭합니다. 새 워크시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크기를 조정합니다. 가로, 세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바꿉니다. 대전점으로 제목을 바꿔주고 맨 밑에 합계 입력하고 판매 금액 더해서 총 금액을 구합니다. 수식에서 자동 합계 구하면 총 판매 금액이 나오죠. 테두리로 나머지 표를 완성시켜 주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거래처별 판매량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워크시트 시트 탭 이름 바꿔주고요. 대전점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합계 이름 다시 입력하고 그 부분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 여기서는 거래처별 판매량이죠.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다른 워크시트에 만들어 봤습니다. 거래처별 시트를 만든 다음 필터링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데이터에서 필터를 눌러주면 원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기본 상태가 되었죠. 물론 새로 만든 대전점 시트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해주면 됩니다. 거래처별로 눈에 띄게 배경색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또는 모든 거래처별로 배경색을 각기 다른 색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필터 들어갑니다. 필터 단추에서 모두 선택을 지우고 대전점 확인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필터 단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청주점 체크하고 확인 마찬가지로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다른 색으로
다시 필터 들어가서 모드 선택 확인. 그 다음 필터 지웁니다. 데이터에서 필터 대전점과 청주점 이 두 거래처만 배경색이 각기 다른 색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두 거래처를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거래처마다 다른 색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매출 현황표에서 달성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보겠습니다. 랭크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순위를 정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필터 클릭합니다. 필터 버튼이 생겼습니다. 달성률 필터 버튼, 여기서 내림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내림차순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정렬이 되었죠. 그런 다음 A열에 열을 하나 삽입합니다. 그리고 순위 입력하고 B열에 부서명 열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홈에서 서식 복사 클릭하고 순위 지정해주면 같은 서식이 됩니다. 1 입력하고 2,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지정한 다음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가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제목은 병합하기를 2번 눌러주면 됩니다. 매출 현황 달성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거래처별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 수량, 전체 수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수식에서 자동 합계, 범위 지정 다시 해줍니다. 썸 함수죠. 엔터 칩니다. 전체 수량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서울점 수량을 계산해 보죠. 하나하나 계산하기 힘들어서 데이터에서 필터, 여기서 서울만 지정하고 확인, 필터링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꼴 하고 수량을 계산해 보죠. 이 부분입니다. 이꼴 썸 가로 열고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치면 이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죠. 수식으로 이꼴 수량을 다 더합니다. 하나하나 5개니까 하나하나 더해보죠. 그리고 엔터 칩니다.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류는 오류 무시 해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서브 토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에서 자동 합계하면 썸이 아니고 서브 토탈 함수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범위 지정해줍니다. 서브 토탈은 보이는 표에 있는 계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치면 오류 무시하고요. 엔터 치면 나온 숫자와 아까 수식으로 계산한 숫자가 일치합니다. 썸 함수, 위에 있는 썸 함수는 필터링 하기 전의 보이지 않는 수량까지 모두 더한 것이고, 서브 토탈은 현재 보이는 수량만 더한 값입니다. 서브 토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월) 거래처별 판매량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거래처 내용이라 비교적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 거래처인 대전점만 눈에 띄게 표시하고 대전점의 판매 금액을 합계 계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필터, 그럼 제목에 필터 단추가 생겼습니다. 거래처 필터, 여기서 대전점만 체크해주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대전점만 나왔죠? 맨 아래에다 대고 대전점 합계 입력합니다.
대전점 합계, 그 다음 오른쪽에 커서를 놓고 수식에 들어가서 자동 합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엔터 치면 대전점만 합계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럼 맨 아래 새로 만든 셀에 배경색을 넣어주고 표와 동일하게 서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표 내용 모두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배경색을 임의의 색으로 넣어줍니다. 노란색으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 거래처 필터 단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 선택 체크하고 확인.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전점만 눈에 띄게 표시가 되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맨 아랫부분에 대전점 합계 금액이 산출되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필요 없으면 데이터에서 필터를 눌러서 없애줍니다. 두 가지 미션 대전점 눈에 띄게 표시하고 합계 금액 계산했습니다. 10월 거래처별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영역 대전점만 빼놓고 표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에서 필터, 거래처 필터가 있죠? 눌러서 대전점 체크를 지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대전점만 숨겨졌습니다. 표를 모두 복사합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새 워크시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너비를 넓혀줍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너비를 넓혔습니다. 대전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을 제외한 워크시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래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래처를 보면 여러 곳의 거래처가 있는데요. 두 군데만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트를 두 개만 먼저 복사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이동 복사, 그리고 복사본 만들기 확인. 또 하나 만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첫 번째 시트는 서울로 바꿉니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서울 입력합니다. 서울점이죠. 두 번째는 부산점, 이름 바꿉니다. 부산. 그럼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시트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거래 명세서로 가서 데이터에서 필터, 그럼 필터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거래처에서 모두 선택을 지우고 서울 클릭합니다. 확인. 서울점만 나왔습니다. 모두 지정합니다. 복사합니다. 서울 시트로 가서 내용을 모두 지정한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 지정합니다. 열을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서울점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거래처는 중복이 되니까 거래처 열 삭제합니다. 서울점 만들어졌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부산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래 명세서로 가서 부산 체크합니다. 서울 지우고요. 확인.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부산 시트에 가서 모두 지정한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 마찬가지로 열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중복되는 거래처 열 통째로 삭제합니다. 부산점도 만들어졌습니다. 분리 작성이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지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거래 명세서로 가서 원래 상태로 바꿔놔야죠. 거래처 모두 선택 확인.
제목에 있는 필터 단추 없애려면 표 안에 커서를 놓고 필터를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거래 명세서를 거래처별 시트로 분리시켜 작성해 봤습니다. 10월 지점별 판매액이 있습니다. 판매액이 5억 이상 되는 날짜만 배경색을 넣어서 눈에 띄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거래 내용만 지정합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아랫부분에 새 규칙에 들어가서 맨 아랫부분 수식 사용하여 설정, 그 다음에 금액을 지정합니다. 맨 위에 있는 금액을 지정해서 달러 표시가 보이는데요. 사이에 낀 달러 표시를 앞에 하나만 바꿔줍니다. F4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 하나로 바꿉니다. 바꿨습니다. 달러 표시가 G4 맨 앞에 있죠. 그리고 5억 이상이니까 5억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등호 5억 이상이니까 부등호 크다. 그리고 이꼴 입력했습니다. 이게 수식입니다. 그 다음 배경색을 정합니다. 이건 아무 색이나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5억 이상, 판매액이 5억 이상, 거래일만 배경색이 칠해졌습니다. 5억이 안 되는데 5억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배경색이 칠해집니다. 수정을 해보죠.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이 자동으로 칠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5억 이상 거래일도 판매액이 5억이 안 되면 자동으로 배경색이 없어집니다. 원하는 매출액 이상 데이터만 원하는 색을 칠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